임진왜란이 왜 한의학에 영향을 준 거죠?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서적을 가져가면서 의학 서적을 또 많이 약탈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때 문화재도 약탈을 해갔지만 또 사람도 납치해갔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공을 그때 이제 납치해갔다는 건 전 역사 프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렇다면 한의학을 잘 알고 있는 의관들도 납치를 한 건가요? 많죠. 거의 몇십만 명 끌려갔다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게 김덕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방이. 이 사람은 의병장이었는데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인물로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1778년에 나온 친구 극비전이라는 데 보면 거기에 조선에서 온 김덕방으로부터 신비한 침수를 배웠다. 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778년이니까 김덕방 사후에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이게 이제 김덕방이 임진왜란 때 전수대 해준 그런 기록을 계속 이어가다가 그 1778년대 친구 극비전이라는 책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김덕방 외에도 선조실록을 보면 허중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양해수의 동생 양지수라는 의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허준의 스승이라고 하면 유이태라는 분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혹은 뒤에 숙종 때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갔을 때 사수였던 양해수나 양해수의 동생 양지수가 어떻게 보면 스승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 임진왜란 때 적의 포로가 되니까 적을 꾸짖으면서 강에 투신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관들도 이제 도공들처럼 의관들도 끌고 가서 자신들의 의학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 진주하고 산천 지역 의관들이 일본 최초의 이제 제약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이제 요 최근엔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일본군 장수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13명의 기술자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구야마 도우지, 한국 이름으로 이제 김광지라고 합니다. 일본의 사가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약재 단지였던 황산원단을 조성하고 의술을 펼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마을 공동묘지에 보면 약탕기 모양으로 이게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털어간 것 중에 또 뭐 의서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한 6,000권 뭐 그렇게 달한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의방유치가 있죠. 의방유치. 네, 의방유치가 이게 조선 세종 때 만든 책인데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 그게 현재 일본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나마 임진왜란 이후에 발전한 분야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 집도술, 다시 말해서 외과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외과 수술 자체를 한방에서 담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치료하고 또 전쟁이 굉장히 많으면서 조선의 외과술도 이렇게 함께 발전하게 됐죠. 이게 그 외과술이라면 수술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외과술 이렇게 뭐 뭐 수술하는 거? 저희가 생각했을 땐 좀 칼도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석션 이런 약간 그런 게 외과술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외과술이 그냥 이야기하거나 생각으로만 한 그런 의학이 아니라 네. 실학적으로도 실제로 현실로 적용을 해서 동의보감에도 외과술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과적으로 이제 봉합을 하죠. 그럴 때는 뽕나무 껍질로 만든 상백피 실이라는 게 있어요. 상백피가 뽕나무의 껍질이라는 것이고 그 껍질에서 이렇게 실 같은 구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큰 수술의 경우에는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초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취를 시킵니다. 용량을 잘 조절해서 독성이 강한 약재지만 이것을 다른 약재들을 섞어가지고 마취제처럼 한 초산을 만들어서 외과 수술에 응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마취약을 사용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광해군 때 문신 전유영이 임진왜란에서 죽은 시신 3구를 해부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해부학도 이제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한국 외과술의 수준을 높인 또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바로 그 치종의 종기를 치료하는 의사 임원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국이라는 이 의사가 치종진암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치료 방법이 현대 외과술에 필적할 만한 어떤 과감한 수술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나름대로 아마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면 외과적인 어떤 상처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칼을 맞고 뭐 창에 찔리고 막 그럴 때 외과술의 수요는 당연히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과술의 치료 기술이 임진왜란 때 발달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임원국 선생이 옛날에 개발했던 그런 방법이 활용이 됐을 것이고 후대에 백광현 같은 치종의가 또 나오게 돼서 계승하고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